슈퍼히어로들이 감정 없는 살인 기계가 되어 모든 생명을 사냥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디시스트, 니스이스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영웅들과 일반 사람들까지 무감각한 괴물로 변하게 만듭니다.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로 얼룩지고 절망으로 가득 찬 생존의 여정입니다. 매 순간이 죽음과의 싸움인 이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하세요. 공포와 긴장감 넘치는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크사이드가 저스티스 리그에 패배한 후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배트맨은 사이보그가 실종되었다고 알리며 그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후 사이보그가 다크사이드와 그의 부하에게 아포칼립스 행성에서 실험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사이보그에게 반생명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을 추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크사이드는 사이보그의 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대사들에게 그의 혀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반생명 방정식의 나머지 반쪽을 사이보그에 연결하려고 준비하지만 하이는 이 일이 매우 위험하며 숙주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크사이드는 블랙 메이서를 소환해 그의 일부를 사이보그에 결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방정식이 변형되고 다크사이드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다크사이드는 급히 사이보그를 지구로 돌려보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세계의 중심으로 뛰어들었고 아포칼립스 행성은 폭발로 사라졌습니다. 사이보그는 지구에 떨어졌고 그의 시스템이 지구의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반생명 방정식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보기만 해도 병에 걸려 완전히 조종당하며 좀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슈퍼맨은 비명을 듣고 메트로폴리스 거리에서 벌어진 혼란을 확인하러 날아갑니다. 그는 즉시 로이스와 존을 떠올리고 걱정합니다. 이때 존과 데미안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로이스는 자신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존이 핸드폰을 발견했지만 곧 병에 걸리기 직전 슈퍼맨이 도착해 열시선으로 핸드폰을 파괴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어떤 화면도 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배트맨은 배트케이브에서 거리와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6억 명이 이미 감염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웨인 저택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즉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데미안은 아빠와 연락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배트맨은 주방에서 소음을 듣고 알프레드가 감염된 딕, 그레이슨과 팀 드레이크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브루스는 나이트윙과 싸우지만 로빈이 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두 사람은 그를 핥히며 나이트윙은 브루스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도망치라고 외칩니다. 아쿠아맨은 버려진 배 안에서 문을 열었지만 수백 마리의 좀비가 그를 향해 달려들어 바다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존이 배트맨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 데미안을 위로하며 로이스는 슈퍼맨에게 전 세계의 생존자들과 연결하기 위해 데일리 플래닛 본부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담에서는 할리 퀸이 마침내 조커와 헤어질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조커에게 다가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커는 이미 감염되어 이를 갈며 몸이 경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린 에로우, 블랙 카나리, 그리고 할 조던은 캠핑을 하며 캠핑이 얼마나 지루한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할 조던은 자신의 텐트로 가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고 디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텐트가 폭발하고 좀비가 된 그린 랜턴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디나를 공격해 상처를 입히고 그린 에로우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블랙 카나리가 그녀의 비명을 사용해 그를 막았습니다. 가족과 데미안을 데일리 플래닛 본부로 데려간 후 슈퍼맨은 비명을 듣고 날아갔습니다. 디나는 이제 죽은 할 조던의 시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반지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스캔을 시작했고 디나를 새로운 그린 랜턴으로 선택했습니다. 디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슈퍼맨은 그 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녀에게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맨은 그들을 데일리 플래닛으로 데려갔고 거기에는 로이스, 존, 그리고 데미안이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배트맨이 그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린 에로우는 할 조던이 좀비로 변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이들이 단순히 배고픔에 의해 움직이는 좀비가 아니라 단순히 죽음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밝히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미스터 프리즈의 슈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라크에게 이 감염된 사람들을 죽이고 인터넷을 파괴해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트맨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데미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박쥐 심볼이 새겨진 가방을 보며 데미안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트맨은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아빠와 연락을 시도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루스는 유리 덮개를 부수고 알프레드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저격총을 겨누며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배트맨을 쏩니다. 이후 알프레드는 딕, 브루스, 그리고 팀의 시체들에게 사과한 후 배트윙에 올라타 거리의 좀비들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할리 퀸은 감염된 조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떨어뜨린 권총을 발견하고 재빨리 주웠습니다. 할리는 조커에게 넌 나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어 라고 외치며 그의 배에 총을 쏩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감염된 배트 패밀리 멤버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위기가 시작됩니다. 데일리 플래닛 옥상에서는 데미안이 아빠를 잃은 슬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존은 그의 옆에 앉아 데미안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슈퍼맨은 로이스에게 스몰빌에 있는 부모님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맨은 건물 안의 모든 좀비들을 처리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한편 앰버 허드는 템페스트와 함께 훈련 중이었지만 물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감염된 아쿠아맨과 그가 이끄는 상어 군단 때문이었습니다. 템페스트는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고 그들은 모두 앰버 허드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싸우며 도망쳤습니다. 슈퍼맨은 스몰빌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헛간 앞에 서서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나단 켄트가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맨은 헛간의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좀비가 되어버린 조나단 켄트였습니다. 슈퍼맨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를 헛간 안으로 밀어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클락은 헛간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슈퍼맨은 데일리 플래닛으로 돌아가 그의 가족과 다른 몇몇 히어로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로이스는 전 세계의 방송을 시작했고 모든 히어로들이 데일리 플래닛으로 모여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슈퍼맨과 디나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사이 데일리 플래닛에 있던 그룹은 거대한 좀비인 기간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배트윙이 나타나 기간타를 향해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배트윙이 추락하려던 찰나 디나가 이를 구해내며 슈퍼맨과 함께 도착합니다. 슈퍼맨은 기간타를 쓰러뜨렸고 다이애나가 그녀를 끝장내려 했지만 슈퍼맨이 다이애나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녀는 완전히 감염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간타의 머리가 폭발하고 그 뒤에는 사이보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관통하며 쏜 후였습니다. 클락이 빅터에게 대체 뭘 한 거야? 라고 물었지만 사이보그는 단지 그녀는 이미 죽었어. 그들 중 누구도 살아있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트윙이 착륙하고 알프레드가 밖으로 나와 데미안에게 다가가 그의 상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알프레드는 데미안에게 박쥐 심볼이 새겨진 가방을 건네며 브루스가 그 가방은 데미안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썬더는 베리와 월리에게 좀비로 변하지 않도록 돕는 특수 렌즈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이보그는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좀비가 아니야.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죽음을 퍼뜨리는 거야. 그 순간 호크골이 하늘에서 떨어져 슈퍼맨과 다이애나에게 다가와 캡틴 아톰이 감염되었고 곧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급히 그를 찾아가 그를 우주로 던져 폭발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캡틴 아톰은 폭발하며 볼티모어, 워싱턴 DC, 메트로폴리스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이후 좀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무자비한 살인 기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워싱턴 DC, 볼티모어,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세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생존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악당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 싸우던 적들조차 생존을 위해 연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둠 요새를 새로운 본부로 삼고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트맨이 죽은 후 렉스 루터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지구를 포기해. 하지만 슈퍼맨은 반대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싸워야 해. 떠날 수 없어. 그러자 렉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생에 2개의 세계를 잃는 건 너무 큰 대가야. 그 순간 로이스가 나타나 렉스의 입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위협했습니다. 내 남편 욕하면 바로 입을 꿰매줄 거야.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렉스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든 디지털 장치를 파괴하며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들을 모으고 피난처를 건설하며 지구를 떠나기 위한 우주선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초능력자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 소리로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 결국 루터의 머릿속에서 터지는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무형의 존재가 그의 뇌를 관통했고 루터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혼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무도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베리는 당황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맨헌터가 나타나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맨헌터를 물리쳤지만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플래시는 어디 있어? 그가 어디로 갔어? 플래시는 감염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드 플래시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클라크가 막으며 말했습니다. 감염자가 하나 더 늘면 너무 위험해. 내가 막겠어. 그린 에로우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플래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클라크는 답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내 방식이 있어. 지금의 베리는 새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소리보다도 빨랐습니다. 클라크는 자신이 베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사이보그에게 베리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끝내겠다. 클라크는 우주에서 가속을 붙이며 베리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눈부신 빗줄기가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클라크는 정면으로 베리를 마주하며 친구의 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베리의 일부가 그의 복부를 관통하며 슈퍼맨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은 이제 이전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래시는 좀비로 변해 소리보다 빠른 죽음을 퍼뜨리며 그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강인함을 믿고 클라크는 플래시를 막으려 했습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것 같던 슈퍼맨은 결국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클라크는 감염된 상태로 원리를 찾아가 초고속 상태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스피드포스를 사용해 가족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불사의 존재로 여겨졌던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만나며 어머니에게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로이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유산을 존에게 남겼습니다. 너는 빛이고 희망이란다. 너는 우주를 바꿀 아이야. 실수해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두 남자의 이별 속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클라크는 우주로 날아가 바이러스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클라크는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고 눈물은 치명적인 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파트 건물, 수천 명의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 슈퍼맨이야!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외쳤지만 클라크는 구원이 아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 단숨에 건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폐허 속에서 클라크가 걸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좀비로 변해버렸고 세계의 모든 희망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포트리스 오브 솔리투드. 고독의 요새에서는 모든 계획이 그를 막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데미안은 배트맨의 복장을 입고 슈퍼맨의 심볼이 새겨진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히어로를 상대할 준비를 하셨어. 심지어 자신까지도. 데미안은 말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크립토나이트 조각을 꺼냈지만 다이애나는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이애나는 자신도 히어로들을 상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최후의 무기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이보그와 디나를 데리고 요새 깊숙한 대장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크립토나이트와 마법으로 아테나의 검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검이 완성되자 다이애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다이애나와 그녀의 팀은 가장 강력한 좀비가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구조선은 출발을 앞두고 약 700만 명의 생존자로 가득 찼지만 포이즌 아이비와 할리, 퀸은 지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푸른 지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마존의 고향에서는 두 여왕이 난민들을 위한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광풍이 몰아치며 벼락과 거센 파도가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문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괴물의 머리 위에는 아쿠아맨이 서 있었고 그는 수많은 좀비 군단을 이끌며 테미스키라로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화살이 아서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배트맨이 나를 과소평가하다니. 올리버 퀸이 강풍을 가르며 하늘을 가로지른 화살로 바다의 왕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몰려오는 괴물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섬이라 불리던 테미스키라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선두에 두 여왕 전사가 나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원더걸과 수천 명의 아마존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심해에서 온 죽음에 맞서 돌진했습니다. 수천 년간 함께 훈련하고 싸워왔던 그들은 전설, 거인, 심지어 신들까지 물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모든 영웅은 구조선을 지키며 마지막 생존자가 배에 오를 때까지 싸웠습니다. 아마존의 여왕은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원더걸과 다이애나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살아남아라. 싸워라. 그리고 테미스키라를 기억하라. 아마존 전사들은 쓰러졌지만 구조선은 무사히 이륙했습니다. 천국의 섬, 테미스키라는 이제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다이애나, 사이보그, 그리고 디나는 슈퍼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최후의 전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더우먼, 사이보그, 그리고 디나는 가장 강력한 좀비와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디나는 자신의 비명과 그린 랜턴의 빛을 결합해 슈퍼맨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가 반격하며 방패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사이보그가 모든 화력을 집중했지만 그의 공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이애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아테나의 검이 번쩍이며 슈퍼맨의 팔을 잘라내고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슈퍼맨은 진흙처럼 쓰러졌고 희망의 빛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노렸어야 했습니다. 괴물은 포효하며 다이애나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슈퍼맨은 구조선을 발견하고 세 사람을 남겨둔 채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다이애나는 희미한 목소리로 디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맡겼습니다. 디나는 슈퍼맨을 추격했고 사이보그는 지구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병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모든 사람들은 슈퍼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존이 자신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때였습니다. 존은 데미안과 작별하며 성숙한 남자처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로이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과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존은 망설임 없이 우주로 날아가 슈퍼맨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순간 분명 그의 아버지 클라크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두 크립토니안의 충돌은 우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존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슈퍼맨은 잠시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일 뿐이야. 내 아들, 내가 실패했어. 슈퍼맨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반생명 방정식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세상의 멸망을 애도하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땅 위,
두 실루엣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보그와 다이애나, 이제는 자존심 강한 전사가 아니라 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이보그는 진실의 올가미를 사용해 반생명 방정식에게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정식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정식은 자신이 죽음을 퍼뜨리는 존재이며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은 바로 사이보그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사이보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아도 됐어. 우린 서로 싸우고 죽일 필요가 없었어. 그는 구조선에 남은 생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이애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나 사이보그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머리를 단숨에 뜯어냈습니다. 사이보그가 간직한 비밀은 함께 묻혔고 죽음은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우주에서 조는 좀비가 된 슈퍼맨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소중한 1분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디나와 그린 랜턴 군단이 도착해 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막강한 군단을 본 반생명 방정식은 태양으로 곧장 날아가 태양을 흡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는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이 태양계는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을 데리고 그들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가득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